5월 9일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네. 날씨는 너무 좋아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예. 제가 고향에 좀 내려가려고 하다가 음, 급하게 일단 이거 하고 가려고 일단 왔습니다. 기자들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는 거죠. 생기면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뉴스버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그 불기소 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을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수사로 해서 손준성 기소하고 뭐 윤당선인하고 한동훈 후보자 기소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이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처분 결과를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보해준 게 이제 불기소 유서, 왜 윤당선이라고 한동훈 후보자 등 불기소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설명이 이제 불기소 통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디죠? 사업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그 불기소 유서 거기서 어제 공지를 일부 공개한 걸 저희가 입수를 했죠. 35페이지나인데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긴 불기소 이유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소 사실로 들어간 것 외에 수사 과정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보도를 한 다음에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이게 뭐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바꾸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불기소 이유서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고 사실 이제 지난 기사에도 썼지만 결정적으로 저희가 보도가 나갔을 때 사실 공수처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으면 이런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증거인멸할 시간을 없애는데 이 고발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이런 틈을 다 내준 거잖아요. 좀 아쉽고 공수처가 이건 사실 뭐 불기소 유서에 그런 부분을 담았지만 난타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면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 또 이제 증거 인패 말고 이 사람들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야당이 건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 고발 사주된 고발장이 그렇죠. 실행된 정황도 있는 것 같아요. 4월 3일자 고발장과 4월 8일자 고발장이죠. 1차, 2차라고 하는데 이제 2차 고발장은 이제 최강욱 의원. 근데 이분이 이제 매블쇼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이게 주장을 하셨었어요. 나중에 그게 허위 인턴 증명서라고 나중에 드러나긴 한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뭐 혐의가 사실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달라고 어쨌든 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고발장이 이제 움직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담겨 그게 있습니다. 혐의가 있건 없건 떠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검찰이 고발장을 써서 이 사람 이렇게 고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직접 써서 이 사람 고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반대편 정당에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그러니까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이 불기소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큰 언론,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고 그러죠. 보수 언론이라고도 하고 메이저 언론이라는데 이렇게 안 다뤘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불기소 이유서에 네. 그분들이 나오세요. 어떻게 등장을 하죠? 뭐 실제로 고발장에 있는 문구가 기사에 들어가 있었다든지. 지난번 유튜브 방송 우리 방송에서 그 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고발장과 그날 그러니까 4월 2일 고발장이 들어가기 전날 하고 당일날 이렇게 돌았던 찌라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4월 3일날 보도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 소스를 찾으려고 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발장 작성자하고 관련돼 있을 작성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소스를 찾으려고 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 수사를 하다가 이게 통신 사찰, 언론 사찰 논란에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수사가 난관을 만나서 진전을 못했다. 이 얘기를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 했죠.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인 네. 조사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자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등장한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도 기사만 나오는 거죠. 기자 이름이 언급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증거인멸 과정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지 못하겠다. 이분들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위 말하면 수사정보 수집, 범죄정보 수집, 수사하는 검사들이다 보고 수사하는 검사들이고 머리도 좋은 검사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기민하게 그 증거인멸을 해요. 네. 저희가 사실은 2021년 작년 이제 9월 2일날 첫 번째 보도를 했잖아요. 예. 첫 보도를 한 다음에 김웅 의원님, 이제 검사 출신이시죠. 김웅 의원님이 바로 이제 휴대전화를 그날
당일날. 네, 당일에 교체를 하셨고요. 그날 그러니까 김웅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9월 1일 저녁에 이제 정 기자가 반론, 반박, 해명 이거 받느라고 통화를 한 번 했고, 그렇죠. 근데 그날 약간 술이 좀 된 상태에서 어디 열차로 이동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더 정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웅원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안 돼가지고 기사가 출고가 됐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기사 출고가 제가 알기로는 9시에 딱 된 걸 30분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있죠. 예. 그리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럼 그 나가고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연락도 받았을 거고. 예. 그러고 나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네요. 휴대폰을 그 다음에 그날 없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아 그날. 네, 그날 뭐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후에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버스 보도 나온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예. 보도 내용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한 후에 갑자기 이제 소위 언론에서 잠수를 탔다고 표현을 그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연락 두절 예, 상태가 된 연락 거죠. 두절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계셨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시간쯤으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 검사가 네. 이제 9월 2일 날 이제 PC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네. 이게 10일 전에 이미 교체를 한 PC 하드디스크를 어. 다시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 날 네. 이날이 뭐 어떤 날이냐면은 저희가 9월 6일에 그 그렇죠.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 방을 공개한 날이죠. 공개한 날이죠. 네. 이날 그 다음 날 네. 이제 이 B 검사가 자신의 이제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캠프 그때는 예비 후보 캠프에서 증거 있으면 대라 그랬잖아요. 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막상 9월 6일 날 이 대화방이 캡처돼가지고 나오니까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없앴던 걸로 이제 그래서 보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해서 움직인 것 같아. 그죠? 저는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사도 썼던 건데 이제 9월 13일에 이제 손준성 검사가 네. 텔레그램을 이제 탈퇴를 했죠. 그 이제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하여튼 증거 될 만한 것들은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검사가 9월 14일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B 검사가 9월 16일에 네. 또다시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역을 또 삭제합니다. 두 번째. 네, 그 중간에 뭔가 대화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사건 관계자들께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맞춰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대화가 성성되니까 또 한 번 더 삭제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삭제한 다음 날에 서울중앙지검에 그때 당시 이제 중앙지검에서도 입건을 했었잖아요. 중앙지검에서도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할 때 조사받기 앞서서 그 A 검사와의 네. 이제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 비밀 채팅방도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 21일, 네. 21일에는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했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9월 21일 날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했다 그랬는데 그 비검사 얘기로는 아니다. 가족 사생활 노출 우려돼가지고 그 전에 9개월 전부터 설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해명 부분 한번 봐뒀다가 다음번 방송할 때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해주죠. 네, 다시 한번 체크를 제가 취재를 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28일 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가 쳐서 이제 A 검사 이제 휴대전화 확보를 했는데 이제 아이폰이었죠. 네. 역시. 네. 그래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해서 당연히 포렌식을 못했고요. 포렌식을 넣었는데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해줘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명불상의 또 다른 검사가 2021년 10월 초순에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삭제를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제 2021년 11월 15일 날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가서 네, 압수해가지고. 네, 하드디스크하고 이제 외장하드를 네. 이제 모두 수색을 했는데 전부 포맷돼 있고 초기화돼 있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건 딱 수사 시작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부터 압수수색하고 들어가야 이게 수사가 되는 거지. 2달 동안 그 관련자들은 다 있는데 놔뒀다가 2달 후에 하는 거는 2달 동안 자 증거 없애주십시오 하고 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수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네. 기민하지 못했다. 기민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같은 검사 출신 내지는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냥 봐준 건지 이건 저도 헷갈려요.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의 설립 취지, 설립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 지금 해온 수사는 해온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가 보면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요건 이제 어설프다고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아니 수사정보 정책관실은 어떻게 범죄가 일어난 장소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두 달이나 있다가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검사들 과연 그럴 수 있나? 이게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뭐 일단은 범죄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범죄자들한테 법 집행관이라는 사람들 하는 행태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자기 범죄라고 생각하면 자기 범죄는 뭐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그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법 집행관이기 때문에 다 최소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징계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뉴스버스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막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러면 뉴스버스 보도가 정확하게 맥을 잘 짚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사건의 성격 규정 했던 게 지금 두 가지인데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도 얘기했는데 정치 공작과 검찰권 사유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건지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시죠.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제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네. 그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제 그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법률권 인사들과 이제 자신들의 이제 불리한 보도를 했던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는 이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공무원도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수사권까지 검사 아닙니까? 있는데, 맞습니다. 고발장을 써서 어떤 정치적 목적, 소위 말하면 이제 공소장에 나왔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권 사유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부임한 이후에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보면은 장모 대응 문건, 그리고 이번에 고발사주 고발장의 1차 고발장이죠. 보면은 피해자가 이제 윤석열,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나오지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유튜브의 반응에 대한 거기도 보고까지 그 공소장에도 나오는 게 그런 검찰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면 공적 조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검사들을 움직여서 고발장도 쓰고 해가지고 한 이유가 이런 비난 여론 무마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그렇죠. 그러면 공적 조직을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한 거기 때문에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지만 뭐 선배께서도 좋은 예전에 큰 취재 많이 하셨지만 큰 기사를 쓰고 나면 사실 찾아오잖아요. 와서 이제 정보 같은 거 좀 받아가서 범죄 첩보 수집해서 자신들이 수사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여기서 총장과 총장 가족 그 위에서 뭔가를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불기소 이유서장에 아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유튜브 방송을 왜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 유튜브 방송 수사 정보를 모으라 그랬는데 유튜브 방송을 뭐 우파 방송, 좌파 방송 나눠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나누고 또 1위, 5위 나눠서 그 분석한 거를 보고서를 올리고 했다는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기소 이유서에. 제가 아마 그거 직접 한 수사관이었으면 자괴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유튜브 방송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수사정보정책관이 손발이고 눈과 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알아서 움직이질 않고 시키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느낌은 이것도 추론인데 검찰총장이 유튜브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